이 시간 단축으로 인해 익산 지역뿐만 아니라 전북권에서도 어떤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 사업까지도 많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그 흐름이 거의 평등하게 나타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작은 도시로부터 큰 도시로다가 수요의 쏠림이 나타납니다. 지역 활성화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준비가 미흡하다. 액티브워시는 당신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이언만큼은 흰 셔츠만큼은 애벌 빨래를 하고 싶은 그 마음. 빨래 좀 해보신 분이 만든 듯. 세탁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녀를 위한 원스톱 케어. 삼성 액티브워시. 커가는 아이들에겐 비좁기만 한 방. 해질녘이 되면 와이파이가 되는 큰 아이방으로 모여듭니다. 와이파이가 약해서 엄마가 미안해. 기가로 희망, 기가로 전망, 기가로 전. 강력한 출력으로 집안 구석구석 빠르게 기가 와이파이. LTE 폰도 이젠 기가로 쓰는 거야. 올레. 다음 달 2일부터는 호남선 KTX가 전용 철길로 달리게 됩니다. 도내에서 서울까지의 교통시간이 1시간대로 대폭 단축돼 지역 발전에 전기가 될 거라는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지역의 사람과 돈이 서울로 빠져나가는 이른바 빨대 효과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숱한 정치인들이 KTX로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해왔지만 지금까지 역세권 개발도 감감무소식입니다. 호남선 KTX 개통에 따른 기회와 위기를 취재했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에 들어서자 동대구역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승강장에는 승객들이 경부선 KTX 열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이 꼽는 KTX의 장점은 뭐니 해도 운행 시간이 짧다는 겁니다. 뭐 어떤 점이 좀 편리하십니까? 시간이 얼마 안 걸리잖아요. 네. 그리고 조용하고. 그러면 어떻게 주로 뭐 당일날 갔다 일 보시고 올 때 이용하시나요? 예, 아침에 내려왔다 저녁에 올라가는 거죠. 동대구역에 KTX가 운행하기 시작한 게 2004년 4월부터니까 어느새 만 11년. 고속버스로 3시간 30-40분 걸리던 길이 KTX로는 2시간이나 짧아진 1시간 40분 정도로 가까워지자 대구 시민들의 서울 나들이도 한결 편리해졌습니다. 평상시 뭐 매주 왔다 갔다 하지. 금요일 밤에 내려오고 일요일 이 시간에 가고. 근데 오늘은 이제 내가 볼 일이 있어가지고 휴가 내가 지금 가고 있어. 어떤 일로 그렇게 자주 다니세요? 우리 손녀 본다고. 손녀 키운다고. 어디 아드님 댁이에요? 예. KTX가 본격적으로 운행한 뒤 교통수단 간의 수송 인원에는 커다란 변화가 생겼습니다. 경부선 KTX 개통 1년 전과 1년 후를 비교했을 때 대구 지역 철도 승객은 2,166만 명으로 30.1%나 증가했습니다. 반면 주요 교통수단이던 고속버스와 항공편의 승객은 급감했습니다. 서울 대구 간 고속버스는 1일 평균 승객이 30% 이상 감소했고 대구 김포 간 국내선의 하루 승객은 무려 80% 가까이 줄었습니다. 결국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KTX 운행 3년 만인 2007년 대구에서 김포공항 사이의 국내선 운항을 잇따라 중단했습니다. 현재는 국제선 환승을 위한 대구 인천 노선도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국내선 공항 수요가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에 결국은 항공사로서는 편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고속철도 이전은 아마 하루 편수가 아마 6, 7편쯤 됐을 겁니다. 꽤 오래된 일이라서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것이 뭐 한 편밖에는 안 남은 거죠. 전북권 공항을 설치하려면 도내 항공 수요를 입증해야 하는 만큼 KTX가 앞으로 지역 항공 수요를 얼마나 잠식할지 우리에게도 간단치 않은 숙제입니다. 동대구역 오른편에서는 대형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KTX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지어지는 복합 환승센터입니다. 신세계가 내년 말 완공할 복합 환승센터는 민간 개발 방식으로 모두 7천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곳에는 대구에 흩어져 있던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터미널이 한데 들어서고 초대형 백화점과 아쿠아리움까지 설치됩니다. 대구 초대형 랜드마크 시설로 건립됨으로써 영남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변에는 호텔, 오피스텔이 건립되고 그러는데 이 시설과 어우러져 가지고 대구의 중심 상권 또는 대구의 비즈니스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동대구역과 익산역 등 8개 KTX 역사를 복합 환승센터 시범지구로 지정했습니다. KTX 역사에서 곧바로 대중교통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돕고 호텔과 쇼핑시설 같은 편의시설을 더해서 역세권 개발 효과까지 가속화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대구광역시는 복합 환승센터가 침체된 구도심 활성화에도 큰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X 개통 이후 대구 지역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이른바 빨대 효과로 불리는 수도권 쏠림 현상입니다. 빨대 효과는 도로나 철도의 개통 이후에 나타나는 대도시 집중 현상으로 대도시가 중소도시의 사람과 돈을 빠르게 흡수하는 걸 의미합니다. 빨대 효과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분야가 바로 의료 분야. 취재진은 대구시 병원협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이탁 대구시 병원협회장은 지난 2004년 KTX가 개통한 이후 지역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가는 일이 보편화됐다고 말합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일부 고소득층만의 일이 아니라 서민층에서도 일반적인 풍경이 되었습니다. 암 환자들은 거의 상당 부분이 거의 다 서울로 올라가 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지역에서도 뭐 유명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또 자기가 판단하거든 이건 서울 가서 하는 게 좋겠다 싶으면 다 올라가요. 거의 뭐 경제적인 문제가 조금만 해결된다면 다 올라가 버립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는 의과대학이 5곳이나 있고 인구도 520만 명이나 돼서 의료시장이 큰 축에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환자들의 수도권 이탈은 3차 병원의 경영난을 불러왔고 이는 1, 2차 병원들의 경영난으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이탁 회장은 의료 부문의 빨대 효과는 KTX 개통과 동시에 나타났다고 설명합니다. 1, 2차에서 있던 환자들이 또 그 3차 격으로 자꾸 옮겨가는 거죠. 옮겨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제 그게 2004년에 개통된 이제 5, 6, 7년도 요 무렵쯤에 이렇게 많이 나타났습니까? 그거는 하자마자 거의 바로 나타납니다. 이건 뭐 이게 어느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는 준비가 다 돼가 있잖아요, 벌써. 그래서 올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대구 지역의 관외 진료비는 2006년 1,175억 원으로 KTX 개통 전인 2003년에 비해 44.6%나 늘었습니다. 이후 2년 만인 2008년 다시 2배 규모로 증가했고 2009년 2,937억 원을 정점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구보다
인구가 70만 명이나 적은 전라북도의 도민들이 이미 관외 진료비를 1,000억 원에서 1,200억 원이나 더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KTX 전면 개통 이후 이 같은 현상이 얼마나 더 심화될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은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쇼핑과 입시 교육, 문화공연 분야 등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대구에서는 이 때문에 2010년까지 이어진 지역 경기 침체가 상당 부분 빨대 효과에서 비롯된 걸로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신간센이나 경부선 KTX의 사례를 봐도 대구, 익산, 전주와 같은 중간역에서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도시의 규모의 차이가 클수록 그다음에 거리상으로는 대개 중간역 지점, 중간역 있는 도시에서 이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보고 있고, 특히 그 이제 서비스 수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상용 박사는 KTX가 이용자의 교통복지를 높이고 수도권에 고급 인력들을 유치하는 데는 나름 도움이 됐지만 당초 제시됐던 기업 유치나 인구의 지방 분산과 같은 근본적인 지역 발전 효과는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2010년까지 대구는 수도권 기업을 한 곳도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KTX 개통이 곧 지역 발전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면서 지역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예컨대 관광 분야 등에서 보다 꼼꼼하게 준비해야 KTX 개통 효과를 키울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방 도시 차원에서 그것이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했느냐, 현실적으로. 그거는 조금 의문스러워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고속철도라는 것은 그냥 교통수단일 뿐입니다. 그냥 연결하는 것 뿐이지 그것만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호남 고속철도의 전면 개통을 앞두고 익산역이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는 충북 오송역을 거쳐 고속철도 전용 노선으로 다니게 되면 교통시간이 대폭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측은 서울 용산역을 기준으로 익산역은 최대 45분, 전주역은 최대 50분가량 단축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운행 시에는 중간 정차역의 상황에 따라서 최단 시간보다는 대개 1-20분가량씩 더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4월 2일 날 개통이 되면 신선 오송에서 공주로 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111분에서 66분으로 해서 45분간 단축되겠습니다. 이 시간 단축으로 인해 익산 지역뿐만 아니라 전북권에서도 어떤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 사업까지도 많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익산역 환승센터도 역 광장 왼쪽에 새롭게 정비를 마쳤습니다. 익산역에 도착한 승객들이 전주 군산과 익산 각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환승센터라고 해야 의자 몇 개가 덩그렇게 놓여있는 옹색한 공간이 전부입니다. 고속버스 사업자는 환승센터 경유를 거부했고 시외버스 노선도 현재는 전주와 군산 단 2곳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매일 전주행 100편, 군산행 70편 가운데 21편씩만 거쳐가서 운행 공백이 많고 열차 시각과도 잘 맞지 않습니다. 익산역에 KTX가 들어오는 시간대에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가끔 여기도 버스 열차 시간도 바뀌거든요. 예. 1년에 몇 번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못 따라가더라고 또 안 맞아요. 환승센터가 있는 사실조차 모르는 승객들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알고 오는 승객은 시간이 맞지 않아서 발길을 돌리고 모르는 승객들은 아예 터미널로 향하기 일쑤입니다. 버스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터미널보다 적으니까 없으면 터미널로 가시더라도 여기서 지금 확인하고 탈 수 있도록 그거를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환승센터가 있지만 몰라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대부분이죠. 대부분.
익산역 주변은 오랫동안 침체 길을 걸어온 구도심 지역. 그리고 사실 익산은 옛날에는 참 좋았는데 지금 사실 딱 와보면 말이에요. 이 근방이 상권이 전부 다 형성된 옛날인데 지금은 뻥 비어가지고 어떤 벌판 같은 그런 기분밖에 안 들어요. 익산역도 이 때문에 환승센터를 대규모로 조성해서 쇼핑과 각종 편의시설까지 있는 복합 환승센터를 추진했지만 장기간 터덕이다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민간 제한사업 형태로 2,200억 원짜리 계획을 세웠지만 경기 침체와 30만 명에 불과한 인구가 투자 유치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제 시민의 입장으로 볼 때는 많이 아쉽고 미흡하고 저 같은 경우 타지를 많이 다니는데 그 서울역 같은 데 가면 일부러 제가 시간을 내서 구경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꼭 사서가 아니고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이 좀 좋고 올 때마다 항상 그게 아쉬웠었어요. 정치인들은 지난 10년 동안 KTX 역사를 익산 발전의 초석으로 삼겠다고 노래해왔지만 지금까지 밑그림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뒤늦게 지난해 말에서야 익산역 반경 500m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놨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 여건이 현재 그 경제적인 여건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병행해서 세종 시장님 모셔가지고 지금 3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면은 거기에 맞게 구도심 활성화할 수 있고 또 역사 주변을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올해 말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구도심 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역세권의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 역시 내년에 정부 공모에서 선정된다고 해도 빨라야 2018년 무렵에나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KTX의 부분 개통은 이미 10여 년 전의 일이고 당장 내일 모레면 전 노선이 개통되지만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좀 미흡한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지역 활성화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세권이라는 게 역만이 아니라 역의 주위, 더 나가서는 중권역 또는 대권역까지 상호 이렇게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준비가 미흡하다. KTX 개통이 다가오면서 전라북도도 부산을 떨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익산역과 전주역 등 호남선과 전라선 KTX 역사에 대중교통망을 연계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연계 도로망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특히 KTX 개통에 따른 관광 분야의 파급 효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의 거리가 대폭 짧아지면서 전북을 찾는 관광객이 한 해 100만 명가량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 상황. KTX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입니다. 도로나 연계 교통망 같은 하드웨어 이외에도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같은 소프트웨어 준비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순환 관광버스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은 전라북도 내에 있는 자치단체의 관광지를 갖다가 패키지를 통해서 할인 프로그램을 갖다가 운영한다든지 해서 민선 6기의 핵심 정책인 토탈 관광 정책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가장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다각도의 방안들을 마련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하지만 수도권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라면서도 뾰족한 대처 방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민간 영역이어서 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어렵다는 입장도 털어놓았습니다. 의료, 쇼핑, 교육 부분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도 나타날 거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부작용이 가장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어떤 방안들을 마련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을 갖다가 특화시켜서 어떻게든지 부작용을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경부 고속철도의 하루 이용객은 12만 명이지만
호남 고속철도는 2만 명에 불과한 만큼 KTX 수요를 진작해야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를 위해 계속해서 환승체계의 편의를 개선하고 다소 늦었지만 각 역세권에 새로운 문화와 스토리를 입히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주, 군산, 익산 등 도내 주요 도시의 개성을 살린 관광객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펴나가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익산, 익산, 전주면 전주, 군산 또는 뭐 각 지역의 지자체별로 각 지역의 관광이면 관광, 문화면 문화 이런 것들을 각 특성을 살려가지고 각각의 브랜드 창출이 돼서 각 브랜드가 서로 상호 단절적이 아니라 분절장이 아니라 상호 연계가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 우리의 그 지역의 그 KTX 수요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호남 고속철도 개통은 우리 국토를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는 새로운 교통혁명입니다. 새 길을 통해서 서울과 더욱 가까워진다는 건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이 열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수도권 쏠림 현상만 커지는 위기와 위험성도 함께 도사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KTX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고 역세권을 활성화하는 데 아이디어와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관광 활성화는 지역 발전에도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에 새로운 기회가 될지 아니면 위기가 될지 양날의 칼인 호남 고속철도 개통이 다음 달 2일로 다가왔습니다.